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내 하루에 내가 없었다. 딸을 위해, 꽃집을 위해, 싸움을 위해. 오늘은 그냥 강순옥을 위해 살아보기로 했다. 거울을 봤다. 오랜만에 오래 봤다. 보통은 거울을 보면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간다. 머리 단정한지, 얼굴에 뭔가 묻지 않았는지. 그런데 오늘은 그냥 봤다. 이 얼굴이 나구나. 63살 강순옥. 주름이 있고, 눈 아래가 처졌고, 입꼬리가 내려갔고. 그런데 눈이 살아있었다. 이 눈이 살아있다. 그것이 보였다. 오늘따라.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나. 나를 본다는 것이 거울을 본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나는 올해 나한테 그것을 묻지 않았다. 꽃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싸움을 위해 무엇이 남았는지. 그것만 물어봤다. 오늘 아침에는 처음으로 오늘 뭐 하고 싶어, 강순옥. 그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 혹시 대답이 없을까봐. 혹시 내가 원하는 게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죄책감으로 느껴질까봐. 그런데 대답이 나왔다. 작지만 분명한 대답들. 공원에 가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로 느껴졌다. 이렇게 욕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 질문에 내 목소리로 답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자. 필요 없는 것들을 사자. 그냥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가져보자.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답변을 했다. 예전의 나라면 생각도 못했을 말이다. 꽃집 일이 남아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이 책임들이 나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딸도 커서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꽃집도 이 정도면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나는 이미 33년을 싸웠다. 이 싸움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약속도 없고 행사도 없다. 그냥 이 나를 위한 날이라고. 내가 내 달력에 나를 위한 동그라미를 친 것, 그것이 처음이었다. 아니,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덥섰다는 것이다. 오늘이 처음이었다. 63살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하루를 달력에 표시한 것이다. 늦었지만 이렇게 됐다. 이제라도 됐다. 손가락이 바들거렸다. 연필을 잡고 원을 그으면서 웃음이 나왔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자기 자신을 위해 달력에 표시를 하다니. 누가 보면 우습겠지? 그런데 웃음이 나왔다. 순수한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나는 순수하게 웃었다. 옷장을 열었다.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다. 이것도 오랜만이었다. 보통은 편한 것으로 입는다. 꽃집 일할 때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세탁이 쉬운 것으로. 그런데 오늘은 꽃집에 가지 않는다. 나만을 위한 하루니까? 나는 옷장 앞에서 오래 고민했다. 이것도 저것도 입어보면서. 어울리는지 확인하면서. 이 시간이 즐거웠다. 옷 하나 고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었다. 빨간색 조끼도 입어봤다. 옅은 회색 니트도 들어봤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다. 오늘 하루는 뭐 할까? 무엇을 하든 예쁘게 입고 싶었다. 자신을 위해 예쁘게 입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오랜만이었다. 아니,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인 것 같았다. 신혼 때 남편을 위해 예뻤고 딸을 낳고 나서는 그런 마음을 못 가졌다.
그런데 오늘은 나 때문에 예쁘고 싶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웃고 싶었다. 그 웃음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웃음이었으면 했다. 결국 밝은 색상의 옷을 입었다. 베이지색 바지에 라벤더 색의 상의. 예전 같으면 입지 않았을 옷, 너무 튈 것 같아서, 너무 젊어 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그게 상관없었다. 나는 이 옷을 입었다. 거울에 비춘 내 모습을 봤다. 괜찮다. 오늘의 나, 나쁘지 않다. 시장을 걸었다. 시장을 자주 오는데 오늘은 달랐다. 보통은 필요한 것 사러 오는 것이다. 목적이 있다. 꽃집 용품, 저녁 재료, 딸아이 좋아하는 것, 오늘은 목적 없이 걸었다. 구경했다. 옷가게도 들여다보고 어묵 국물도 한 컵 마시고 생선가게 아주머니랑 잠깐 얘기도 했다. 이 시간이 좋았다. 시장이 이렇게 활기찬 곳이었나. 시장 사람들이 보였다. 바쁜 발걸음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잠깐 비켜서는 아주머니들, 손자를 따라다니는 할아버지. 다들 이 시장 속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천천히 걸었다.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정말로. 순옥의 혼잣말이 들렸다. 마치 자신에게 묻는 듯한 목소리. 정말로. 이 두 단어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떡볶이의 맛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놀라움. 시간이 흘렀다. 정말로. 내가 변했구나. 내가 이제 다시 무언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구나. 그 깨달음이 정말로라는 두 단어에 담겨 있었다. 떡볶이를 먹었다. 시장 끝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 오래된 가게다. 여기서 떡볶이를 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20년은 됐을 것이다. 소연이가 어릴 때 같이 왔던 곳, 소연이가 이걸 참 좋아했다. 종이컵에 담아줬는데 들고 다니면서 먹었다. 나는 오늘 혼자 종이컵을 들고 먹었다.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매운맛이 혀에 퍼졌다. 따뜻한 것이 목으로 내려갔다. 오늘따라 더 맛있었다. 자유롭게 먹어서 그런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했다. 소연이가 어릴 때는 이 떡볶이가 세상의 모든 음식이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의 소연이, 지금의 소연이 감사하다다. 내가 그 시간들을 함께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나? 떡볶이 하나에 햇볕 한 줌에.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것, 나는 지금 그것을 알았다. 떡볶이 하나, 햇볕 한 줌,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말 없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작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채웠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런 작고 소소한 것들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카페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처럼 부드럽게 나를 데웠다.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시켰다. 핸드폰도 내려놨다. 그냥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강아지 끌고 가는 사람, 유모차 미는 엄마, 학생들. 그 사람들을 그냥 봤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사람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았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나 혼자 33년을 싸우는 동안 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커피가 나왔다.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셨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냥 커피의 맛에만 집중하려고.
쓸데없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잠깐, 나는 왜 지금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카페에 와서도 내 마음을 정렬하려고 한다. 남은 몇 번의 만남들, 앞으로의 일들. 언제까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웃음도 나왔다. 나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것도 나다.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았다. 햇볕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봄 햇볕은 따뜻한데 뜨겁지 않다. 그것이 봄의 것이다. 따뜻하되 뜨겁지 않은 것. 나는 그 햇볕 아래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뭔가 생각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다. 그냥 햇볕이 좋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얼굴에 닿은 햇볕을 느꼈다. 새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호흡을 했다. 깊게 들이마셨다. 오래 내쉬었다. 이 호흡이 내 호흡이다. 이 몸이 내 몸이다. 이렇게 단순한 것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이었다. 야, 어디야? 나도 껴라. 공원이야. 와. 정자한테 문자를 받았다.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오래된 친구가 그런 것이다. 말 안 해도 아는 것이다. 내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 친구가 나타난다. 나는 오라고 했다. 혼자의 날에 친구를 부른 것이다. 그래도 됐다. 정자는 내 혼자를 방해하지 않는 친구다. 같이 있어도 혼자 같은 친구, 그것이 오래된 우정이었다. 정자가 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이 친구가 물었다. 요즘 어때? 나는 좋다고 했다. 이 친구가 잠깐 나를 봤다. 진짜? 나는 응 했다. 이 친구가 웃었다. 다행이다. 이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그 다음에는 그냥 앉아서 공원을 봤다. 이것저것 수다도 떨고 지나가는 게 이야기도 하고 정자 손녀 이야기도 듣고. 그것이 오후였다. 따뜻하고 가벼운 오후였다. 이런 오후가 있었다는 것을 오래 잊고 있었다. 정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런데 그것이 외로움이 아니었다. 함께하되 혼자일 수 있는 그 경험이 좋았다. 때로는 사람은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된다. 정자가 그 옆자리에 있어 주었다. 62년 동안의 우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고마웠다. 손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이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했다. 정자의 손녀는 지금 대학생이다. 정자가 그 아이의 학과 얘기, 교수 얘기, 룸메이트 얘기를 하면서 웃었다. 할머니가 손녀를 얼마나 애정 깊게 보고 있는지가 느껴졌다. 나도 소연이를 그렇게 봤다. 그런데 내 사랑의 방식과 정자의 사랑의 방식은 달랐다. 정자는 손녀에게 물어보고 들어주고 응원해줬다. 나는 버티고 견뎌내고 지켜냈다. 둘 다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나는 더 무거웠을 것이다. 그 무거움을 내려놓고 싶었다. 오늘 이 벤치에서 소연이가 이철수를 만났다. 내가 혼자 공원에서 정자랑 수다 떠는 동안 소연이는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나중에 소연이한테 들었다. 이 아이가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생각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다. 이 아이 스스로 된 것이다. 왔구나. 네. 뭐 마실래? 아무거나요. 소연아.
나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막상 보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처음부터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돼요? 소연이가 그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된다고. 이 아이가 여유가 생겼다. 이 사람 앞에서 여유가 생긴 것이다. 예전 소연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이 만남 자체가 힘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가 먼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이었다. 어렸을 때 기억 있어? 조금요. 많진 않아요. 내가 놀이터 데려갔던 거 기억해? 미끄럼틀요. 응, 기억하는구나. 엄마가 사진 보여줬어요. 사진으로 기억하는 건지 진짜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끄럼틀. 소연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이철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다. 내가 그 사진을 소연이한테 보여줬다. 소연이가 3살 때였다. 이철수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내려오는 소연이를 받고 있는 사진. 내가 찍은 것이다. 그 시절에도 찍었구나. 나는 그 사진을 버리지 않았다. 소연이 것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날 궁금해질 때를 위해 그 사진이 오늘 여기에서 쓰인 것이다. 그 사진이 있었다는 것, 그 사진이 오늘 소연이와 이철수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없었을 수도 있었다. 내가 화풀이로 모두 버렸을 수도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그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남겨뒀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사랑이었을 것 같다. 아이가 언젠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그날을 위해 내가 미리 그 길을 닦아둔 것 같다. 그때 내가 제대로 된 아빠였으면?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소연아. 그 말밖에는 없다. 저는요. 아버지가 없어서 불행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엄마가 그 빈자리를 다 채웠으니까. 그래.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근데 섭섭하긴 했어요. 왜 나한테는 연락 한 번 없었나? 그게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없으면 더 해야죠. 면목이 없으면 더 용기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락을 안 한 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 본인이 편하려고 한 거잖아요. 소연이가 그 말을 했다. 면목이 없으면 더 해야죠.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맞다고 생각했다. 면목이 없어서 연락 못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하려고 회피한 것이다. 소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 내가 혼자서 키웠는데 저렇게 단단하게 자랐다. 소연이의 그 말이 이철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나중에 소연이의 표정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때의 그 표정. 가벼움과 무거움이 섞여 있었다. 이 아이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 말을 건네는 것, 그런데 이 아이가 해냈다. 혼자서 해냈다. 엄마가 옆에 있지 않아도 엄마의 도움 없이도 이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었다. 아버지. 내가 이 단어를 생각해봤다. 소연이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나왔을 이 단어가 지금은 얼마나 무거운 선택이 되었을까? 그런데 소연이가 말했다. 그 무거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 몸조리 잘 하세요, 앞에. 아버지. 이것이 소연이의 강함이다. 무거운 것을 견디는 강함이 아니라 무거운 것도 쌓아가는 강함.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소연이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분노도, 그리움도, 용서도, 선택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걸로 할게요. 그걸로 할게요. 소연이가 한 말 이 지금이라도 앉아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 아이가 이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 용납한 것이다. 다르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다는 것이다. 용납은 그 일은 여전히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는 앞으로 간다는 것이다. 소연이가 용납한 것이다. 그것이 이 아이의 선택이었다. 나는 이 아이가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철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했다. 소연이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할 때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이 아이도 눈물이 났을 것이다. 참았을 것이다. 소연이는 우는 것을 잘 참는 아이다. 그래도 어딘가에 흔들렸을 것이다.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 그 자리에서 올라왔을 것이다. 33년 동안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것이, 그리워했다는 것도 몰랐던 것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밥상 옆에 앉아서 어깨를 한번 두드려줬다. 소연이가 엄마 하고 웃었다. 그것으로 됐다. 이 아이는 혼자였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긴장된 만남에서 아무도 옆에 없이 혼자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필요한 말을 했다. 마주쳐야 할 감정들을 마주쳤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빠 하고 부르기로 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아빠를 아빠로 부르기로 하는 선택. 그 선택이 이 아이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소연아. 또 볼 수 있을까? 네, 볼 수 있어요. 아버지. 몸조리 잘 하세요? 소연이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나중에 들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였을지. 아버지. 소연이가 그 말을 했다. 이 두 글자. 소연이가 이철수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살면서 몇 번이나 됐을까? 아마 기억도 없을 만큼 어릴 때가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말을 배우던 시절. 그 이후에는 이 두 글자를 쓸 일이 없었다.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소연이가 그 두 글자를 꺼냈다. 몸조리 잘 하세요, 앞에. 아버지.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 아이가 그것을 알면서 말한 것이다. 무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한 것이다. 혼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이철수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것이다. 딸이 앞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 말이 내 딸의 입에서 나왔다. 33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늦었지만 나온 것이다. 이철수가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오래 봤다고 했다. 걸어가는 소연이를 봤다. 이 사람이 그 뒷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 나는 상상이 됐다. 눈물이 났을 것이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딸한테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 두 글자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컸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소연이가 그 말을 하기로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 그 두 글자가 이철수의 마음에 무엇을 남겼을까? 나중에 이 사람을 볼 때 그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버린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은 눈빛. 내가 줄 수 없었던 것을 소연이가 이제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버지라는 호칭. 아버지라는 존재. 그것이 이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미래가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 사이에 이제 시간이 남겨진 것이다. 아버지가 남겨진 것이다. 소연이가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한 그 순간 모든 것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용서와 용납의 경계에서 이 아이가 마침내 발을 디딘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발걸음인지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처음 알 수 있었다. 소연이가 저녁에 들어왔다. 얼굴이 복잡했다. 그런데 무거운 얼굴이 아니었다.
복잡한데 가벼운 얼굴. 뭔가를 해결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오늘 이 아이가 잘했구나 생각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오늘 어땠어? 엄마. 나 아버지한테 바버지라고 했어? 그래. 괜찮아. 당연하지. 그 사람 네 아버지 맞잖아. 당연하지. 내가 한 말이 그 사람 소연이 아버지 맞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철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이 사람이 내 상처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소연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있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재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장이다. 아니 치유라. 내가 이철수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다. 그 사람이 소연이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소연이도 자유롭게 한다. 엄마 오늘 뭐 했어? 표정이 되게 좋다. 나 오늘 나만 위해서 살았어. 뭐 했는데? 떡볶이 먹고 카페 가고 공원 갔다가 정자 만나서 수다 떨었어. 그게 다야? 응, 근데 진짜 오랜만에 좋았어. 소연이가 웃었다. 그게 다야? 이 아이가 웃으면서 물었다. 나는 응 했다. 그게 다야? 이 아이가 다시 웃었다. 엄마 진짜 잘 쉬었네 하면서. 시장 떡볶이, 카페 커피, 공원 햇볕, 정자수다. 별것 아닌 하루. 그런데 이것이 내가 오랜만에 가져본 하루였다. 나를 위한 하루. 소연이가 그 말을 듣고 우는 것이다. 엄마가 그런 하루를 보냈다는 것이 소연이도 좋았을 것이다. 엄마가 좋은 하루를 보냈다는 것이 이 아이한테도 좋은 것이었을 테니까. 우리는 같은 날에 다른 길을 걸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갔고 소연이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갔다. 전혀 다른 길이었는데 결국 같은 곳으로 향했다. 우리가 좀 더 가볍기를. 우리가 좀 더 자유롭기를. 그 같은 바람이 우리를 이끌었을 것이다. 밥을 먹었다. 오늘 장 봐서 만든 것이다.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나를 위한 날인데 결국 밥은 내가 해먹는 것이다. 소연이가 있으니까 더 했다. 이 아이가 있으면 더 하게 되는 것이 엄마다. 소연이가 맛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오늘의 마지막이 이 밥상이었다. 딸과 함께하는 밥상. 나를 위한 날의 마지막이 딸과 함께 먹는 밥이었다. 나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나를 위한 것과 소연이를 위한 것이 사실 같은 것이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 밥상이 얼마나 많은 시간의 누적인지. 33년의 소연이와 함께 밥을 먹은 그 모든 시간들.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을 함께 먹은 그 모든 날들. 매일 같은 반복이었지만 그것이 모두 여기에 있었다. 이 밥상 위에. 소연이는 그 모든 것을 받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주었다. 충분했는가? 이제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았다. 우리 둘 다 충분했을 것 같았다. 소연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더 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 아이가 말했다. 이상하게 가벼워졌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무거웠는지 생각했다.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면서 그 무게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오늘 내려놓은 것이다. 이 아이가 가벼워졌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딸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한 것이었으니까. 소연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하루 전체를 생각했다. 내가 공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소연이는 그 찻집에서 스스로의 무거움과 맞서고 있었다. 같은 시간에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벼움으로, 자유로움으로. 소연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모두가 같은 방향이었다. 앞으로 나아가기. 그냥 나아가기.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만큼 단단해진 것이 나 때문일까? 아니면 이 아이 자신의 것일까? 아마 섞여 있을 것이다. 내가 버텨낸 33년이 밑바탕이 되었고, 이 아이가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한 일이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처음으로. 엄마. 그 단어도 소연이의 입에서 나올 때 무게가 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 이것도 선택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사실이 특별해 보였다.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 보고 있구나. 그 신뢰가 느껴졌다. 밥상에서, 웃음 속에서, 그 모든 순간에. 오늘 저녁은 조용했다. 특별한 말이 없었다. 그런데 충분했다. 엄마와 딸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이 오는 건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그냥 서느 날 보니까 와 있었다. 내 봄도 그랬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보니까 와 있었다. 꽃집 문을 열었다. 새 꽃들이 들어와 있었다. 봄 꽃들이었다. 튤립, 라넌큘러스, 작은 수선화들. 이 꽃들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와 있었다. 이것이 봄이다.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와 있었다. 나의 33년이 그랬다. 내가 끝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끝났다. 내가 좋아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좋아졌다. 봄처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과 있었다. 꽃을 꽃병에 꽂으면서 생각했다. 오늘도 손님이 올 것이다. 꽃을 팔 것이다. 저녁에 문을 닫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 그런데 어제와 조금 다른 오늘. 나를 위한 나를 하루 보내고 난 이후의 오늘. 조금 가볍다. 조금 밝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봄꽃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미리 생각했다. 아침에 꽃집을 열고 손님을 맞고 꽃을 팔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손님을 맞고 저녁에 문을 닫는다. 그것이 나의 하루다. 28년 동안 해온 하루. 그런데 오늘 이 하루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무겁지 않았다. 억울하지 않았다. 그냥 내 하루였다. 이것이 내 삶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지켜온 것이다.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느껴졌다. 처음으로.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대사건들로 측정한다. 결혼, 출산, 승진, 이별. 하지만 내 인생은 매일 꽃을 꽃병에 꽂는 행위로 이루어졌다. 반복된 일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알았다. 이 반복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매일의 선택이, 매일의 행위가, 매일의 호흡이 모여서 강순옥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평범한 아침도 소중했다. 이 평범함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꽃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조금씩 내 마음을 정렬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 소연이도 무언가를 내려놨고 나도 내려놓을 차례다.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선택이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선택. 내가 오늘 아침 꽃을 정리하면서 그 선택을 했다. 튤립이 매년 다시 피는 것처럼 봄은 매년 돌아온다. 내 봄도 올 것이다.
이미 온 것 같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어제는 무겁던 것이 오늘은 가볍다. 어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오늘은 가능해 보인다. 그것이 봄이 아닐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와 있는 것, 나의 봄도 그랬다. 꽃을 정리하면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63살 강순옥이 홀로 꽃집을 열고 꽃을 정렬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이 하루. 그런데 이 하루가 예전과 다르다. 나 자신이 여기 있는 이 하루. 꽃을 좋아하는 나, 시장의 음식을 즐기는 나, 햇볕을 좋아하는 나, 친구와 웃음을 나누는 나, 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나, 그 모든 나가 이 꽃집 안에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33년 전 나는 이 꽃집이 될 줄 몰랐다. 임신 8개월에 남편에게 버려졌을 때, 혼자 딸을 낳아야 했을 때, 밤을 새면서 꽃을 꺾고 다발을 만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내 삶이 될 줄 몰랐다. 그냥 버티는 것이었다. 생존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내 일이 되었고 내 자리가 되었다. 내가 꽃을 만지면서 위로를 받고 손님들의 웃음에서 기쁨을 느끼고 매일 아침 이 문을 여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했다. 내가 여기 있고 이것이 내 삶이라는 것이 확실했다. 어쩌면 강순옥이라는 사람은 이 꽃집 안에서 완성되는 건지도 모른다. 어디가 아닌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매일 아침 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밤 문을 닫을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만들어 왔다. 무거웠던 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그리고 어제의 공원 벤치에서처럼 가벼웠던 시간도.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 꽃집의 주인이자 소연이의 엄마이자 정자의 친구이자 단순히 강순옥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꽃을 꽃병에 꽂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소연이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철수와 만나면서 그 만남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봐주기만 하면 된다. 옆에서 응원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한 하루를 또 가질 것이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면서도 각각이 될 것이다. 다음 화 예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소연 씨 제가 좋아해요. 강순옥 씨 드나 할 말이 있어서요. 준혁이가 소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 화 봄날의 귀환 20화.